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번 달부터 중고차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고차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된 가운데 앞으로 중고차의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현대차, 기아차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그렇죠.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중고차까지 노리는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배경이 예.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네. 있습니다만 시장 규모로 보면 이걸 어떻게 카운트하는 방식에 따라서 실제 2배가 차이가 나는데 네. 뭐냐면 중고차라는 거 제가 딜러라고 하면 그 판매자한테 제가 사겠죠. 그다음 구매자한테 팔겠죠. 그러니까 차 하나의 거래 수량으로 보면 차 한 대당 2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계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중고차 시장의 규모가 신차의 6에서 7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절반으로 나누면 3, 4배 정도가 되는 네. 거고요. 국내에서는 1.5배에서 2배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경제 규모가 상당하고 30조 시장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로 충분히 네. 고민해 볼 만하고 또 매년 5%씩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의 내구 수명이 점차 좋아졌습니다. 한 뭐 15년 전만 해도 보통 9년에서 10년 타면 이제 바뀌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11년 이상, 결국 평균 수명이 11년이나 이상은 15년에서 20년 정도까지 충분히 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잔존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결국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뭐 산타페 급발진 같은 거 얘기 나왔을 때 네. 15년 된 차량인데 급발진 났는데 제작사에 책임을 묻고 막 이런 여론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보증 수리 기간이 끝나도 차량이 워낙 좋아져서 오래 타다 보니까 그런 부품들의 내구 수명, 특히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배터리의 잔존 가치나 어떤 변화율 이런 부분까지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도 중고차에 대한 정보 이런 수집이 나중에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최근에 자동차들 보면 구독 서비스라는 걸 합니다. 네. 그러면 신차 판매에서 한번 팔고 수익을 얻고 끝이 아니고 그 차를 계속 현대기아에서 관리를 해주게 되면 그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블루링크 서비스라든지 네. 차량의 내비게이션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서비스가 차량이 폐차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뭐 눈독을 들이는 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이 차를 한 대를 팔아서 끝나는 네네. 것이 아니라 네네. 어떻게 이제 이 차를 판매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네. 이 사람이 다음 차를 살 때도 이 차를 또 판매를 하고 다음 차를 살 때 뭐 할인을 해준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네. 고객을 계속해서 좀 잡고 가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좀 노력도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시장도 크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뭐 배터리 재사용이라든가 이런 뭐 가능성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화제,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다라고 설명을 할 정도로 화제가 네네. 되고 있는데 그런데 뭐 기존 업체랑 좀 비슷하다면 이게 뭐 크게 경쟁력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예. 점이 좀 달라지는 근데 건가요? 인증 중고차라는 게 중요해요. 네. 우리가 보통 글쎄 기존의 중고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 많은 분들이 상당히 불쾌함을 느끼거나 네. 불신이 많이 심각했죠. 속는 거 아닌가. 늘 지인들, 저도 가장 많이 받는 전화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중고차 좀 싸고 좋은 거 사줘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어려운 다시 질문이네요. 말씀드리지만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네. 비싸야 좋아요. 네. 결국은 적절한 가격에 속지 않고 구해줘가 네. 제 최종 대답이었고 이제 구매자들도 그걸 원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기존 업체랑 다르게 20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품질을 보증한다는 얘기죠. 그 우리가 생각해도 현대기아가 판매하는 중고차 제가 구매를 했는데 네. 거기서 이상이 발생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대기업의 어떤 그 타이틀도 있고 네. 본인들의 어떤 품질, 신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결국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사고 싶다가 고객들의 니즈였어요. 다 네. 간단합니다. 네.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주행거리 한 10만 킬로 미만, 그다음에 연식은 5년 미만 이런 A급 아주 좋은 차에 대해서만 네. 특별한 사고나 아주 대형 사고가 없고 단순 교체 이런 부분에만 이제 참여하겠다고 했고 초창기에는 이제 우리가 어디 마트 같은 데 오픈하면은 이제 그 상품 미끼 상품으로 막 이제 할인하는 네. 것처럼 임원들이 탄 차량이나 아니면 시승차 그리고 보통 이제 전시 차량이라고 해서 매장에 전시돼서 네. 판매 안 된 차량들은 네. 실제 2, 300만 원 할인해서 팔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 기아가 진출하는 중고차 쪽을 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올해 새로 진출하고 네. 올해 말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신차와 네. 차이점이 없는 중고차를 구매할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사실 분들은 이 부분을 올해 좀 노리셔야 되겠네요. 네, 오늘 뭐 얘기 나눈 것 중에 네. 가장 핵심이 이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중고차 사시려는 분들은 올해는 현대기아차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올해는 말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5년 정도의 연식, 10만 킬로 정도의 그 주행 거리가 중고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 A급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예.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평가를 할 보통 수가 있는 5년에 거예요? 10만 요즘 네. 나온 차량들 같은 경우는 5년까지 이제 보증 수리 기간이 네. 있는데 가장 소비자들이 불만은요. 보증 수리 기간에 차가 고장이 안 나요. 보증 수리 기간 끝나면 그다음부터 고장이 나기 네. 시작해서 내가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보통 요즘은 15만에서 20만 킬로까지는 실제 큰 문제 없이 엔진에 손을 보지 않고 차량이 구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10만 킬로라는 얘기는 서울 시내 연 평균 주행 거리가 14,000에서 15,000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킬로 미만이겠죠. 네. 5년 정도 탔을 네. 경우에 7, 8만. 그러면 구매해서 4, 5년 동안은 특별히 목돈이 들어가지 않고 차량을 살 수 있고 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결국은 중고차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어떤 경제적인 규모 면에서는 5년에 10만이라는 게 뭐 한 2.5%, 3% 정도 전체 중고차 시장에 몇 대만 팔겠다지만 이게 시장의 펀딩 돈으로 보면 30%, 40%가 될 수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수입차가 네. 국내 시장 점유율이 현재 15% 내외거든요. 네. 그러면 100대 중에 15대 수입차고 나머지는 다 국산차잖아. 뭐가 문제야? 근데 국민들이 차량 구매 지급하는 돈은 40%가 수입차로 갑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네. 비싸기 때문에. 네. 그것처럼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게 프리미엄급인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는 작아도 네. 전체 중고차 시장의 어떤 그 현금이 돌아가는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고 전략적으로 네네.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네. 이런 부분 때문일까요? 사실 이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을 노린다는 게 굉장히 수건 사업처럼 네네. 오래돼 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10년이 걸렸다라는 10년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실제 우리가 예전에 보면요, 그 빵집들, 네. 그 골목 상권 보호 때문에 특히 커피숍도요. 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500m의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국내 커피숍 아주 대표적인 데는 오히려 죽었고 수입 커피숍들이 전국을 장악하는 어떤 불상사가 발생했죠. 이게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기업은 참여하지 말고 네. 예를 들면은 신세계에서 꽈배기 만들어서 골목에서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면에 상권이 다 죽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2013년에 지정이 됐는데 한 번 지정되면 이게 3년 유예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2번 연속해서 2019년까지 끌고 왔었죠. 그래서 2019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이제 해제된 거고 22년까지 다시 논란 뭐 선정해 달라고 하다가 그게 계속 반대에 부딪히고 네. 계속 논의만 지속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참여를 못하게 막았던 거죠, 강제적으로. 네. 그러면서 대기업의 참여를 막았으니까 중소기업들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각종 불편함, 불신을 해소하는 자정 노력을 거쳐라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이 진출하게 돼서 이제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죠. 중고차 업계를 모두를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네네. 어쨌든 보도가 된다거나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뭐 사기 피해라든가 뭔가 불편한 그런 점들이 사실은 자정 노력을 하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되지 않으면서 이게 그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그 보호막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된 네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고차 업계가 유독 이렇게 사기 피해가 많은 이유가 뭔지. 글쎄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시장 규모는 30조 규모입니다만 이제 중고차 매매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약 조건을 거는 어떤 울타리나 허들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있겠죠. 네. 차량 5대, 10대만 딱 구매해가지고 중고차를 그럼 뭐 차 한 대 구매하는데 뭐 몇백만 원에서 비싼 거 천몇백 한다고 해도 인력의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차를 구매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판매를 해서 본인들이 수익을 얻겠죠. 뭐 5%에서 어느 정도 내외되는.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 판매가 부진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는 물건을 구매했을 때 가격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연식이 바뀌는 또 11월, 12월 되면은 그렇죠. 그냥 또 차량 네. 가격이 50만 원, 100만 원 네.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허위 매물을 내놓거나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 지인 같은 경우도 실제 경험을 했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차를 사러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특정 지역인데 뭐 BMW 1년밖에 안 됐는데 차값이 천몇백만 원이라 해서 제가 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갔어요 결국은. 네.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대학에 근무하다 보니까 국장님하고 둘이 산다고 네. 대전에서부터 갔습니다. 갔는데 한참 얘기하다 결국 전화가 오더라고요. 계약서 도장 찍기 직전에 갑자기 예전에는 차가 없었죠. 네. 그게 이제 사기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니까 차가 실제 있습니다. 갔더니 차가 있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했더니 이때 그 가격이니까 맞대요. 천몇백만 네. 원. 그러더니 결국은 실제 이게 침수돼서 아, 언제 급발진이 나오거나 시동이 꺼질지 모르는데 네. 오신 손님들이 너무 젠틀하게 생겨서 저희가 이걸 양심껏 못 팔겠습니다.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아. 만일에 현장에 있었으면 저는 사겠습니다고 도장 네, 찍었어요. 네. 그 말을 못 믿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구매자들 입장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산다고 하고 다른 차 소개해달랬더니 다시 이제 바로 3, 4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네. 이런 허위 매물들에 대한 물론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극소수 사례입니다만 늘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앞에 두드러지고 네. 중고차 이번에 사서 만족스러워 잘 샀어. 이게 저는 99%라고 믿습니다. 네. 하지만 1%가 늘 두드러지고 언론에 나오고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자살까지 한 분도 계시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고차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한 어떤 의견이 된 거죠. 아, 이게 사실은 그 차량 가격이라고 하는 게 네. 저희가 뭐 자동차 한 대 3천, 4천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닌 아니죠.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연보험이 될 수도 있는 네. 것이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피해 사례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두드러지는 건데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침수차인지 아닌지 사고가 있었던 건지 네네. 아닌지 이런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들도 장치를 많이 마련을 네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좀 소비자에게 못 오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보 비대칭이거든요. 네. 결국은 정보를 카히스토리 통해 가지고 침수차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또 세상에 가장 안 좋은 것이 그걸 피하는 방법도 많아요. 차량이 손상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30%입니다. 네. 결국은 10대 중에 3대는 자차 보험을 가입을 안 했고요. 그런데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면 내 돈으로 간신히 운행만 되게 살짝 적은 비용으로 고치게 되면 카히스토리나 보험 이력이 남지 네. 않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카히스토리를 통해서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얻는다 해도 네. 일단 정보의 비대칭,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믿지요. 네. 사장님 믿어보세요 하면 신뢰. 세 번째는 그런 어떤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자차 미가입 차량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 결국 함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정 노력을 거치는 분들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정말 저를 자문위원으로 부르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정 노력을 거쳐가지고 중고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네.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의 미꾸라지 때문에 전체 시장이 지금 외면받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완성차 업계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시장이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실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만일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증 중고차 대기업이 품질 보증하는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나는 속지 않는 걸 원하는 거지 사람들은 피해를 받을까 봐 걱정하는 거지 내가 얼마만큼의 베니핏을 볼까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 쪽으로 구매가 몰릴 걸로 보여지고요. 예전에 한번 경상도 지역이었나 부산 지역에서 본인들 협회를 통해 가지고 구매한 중고차는 6개월 동안 품질 보증하겠다 이런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네. 유사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결국 현대기아가 진출한 중고차의 플랫폼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고차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한 각종 시스템을 카피해서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자정 노력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생사를 걸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네. 딱 그 목전까지 차오르다 보니 결국에는 자정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게 자정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가 정보 앞서서 비대칭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비자가 이거를 어떻게 좀 투명하게 정보를 알 수 있는 방식이나 장치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대기업이 진출할 때는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구현이 되도록 어떤 했거든요. 플랫폼인가요? 제가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겠다고 네. 연락을 하면요. 그럼 인증 중고차 거래하겠다고 하면 그쪽에 임직원 대상으로 이제 내 차 팔기 서비스도 진행을 하지만 이제 방문 평가가 됩니다. 제가 내 차 중고차 팔고 싶은데 보내주세요 하면 현대 기아의 중고차 업
그 회사 거기하고 계약된 누군가 와서 제 차에 대한 인스펙션을 하고 네. 차량 가격을 매기고 저하고 이제 거래가 성사되면 차량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 앱으로 구매합니다. 핸드폰이나 앱을 통해 가지고 이 차 연식 보면은 최근에 대기업이 뭐 진출한 그런 앱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오토업을 통해서 배송되죠. 탁송 네. 서비스를 통해서 나한테 탁송이 되는데 장점은 뭐냐면 며칠 내에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바로 환불이 가능하다. 물론 탁송 비용 같은 거 부담하는 건 당연한 네. 얘기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타던 차를 신차 구매 시에 할인 서비스도 제공하겠다. 이런 각종 혜택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불신에 빠져 있던 중고차를 외면하는 이런 고객들을 끌어들이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동차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아까 예를 말씀드렸지만 신차 시장의 3배 정도에서 4배, 3.5배까지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2배 정도거든요. 결국은 중고차 시장이 우리도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4번째, 5번째 많이 만들고 판매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중고차가 활성화가 안 됐겠냐는 거죠. 결국 중고차는 매년 5%씩 성장을 해서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30조 시장이 60조 시장이 되겠죠. 근데 신차 판매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매년 5% 성장은 쉽지 않은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성 회복, 시장 규모, 성장성을 보고 대기업이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들어보면 경제적으로도 뭐 탁송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해지면 또 이쪽에 일자리나 일거리도 많이 생길 것이고 좀 순환고리가 많이 생길 것 같기는 네네. 합니다. 또 방문해서 이걸 점검해 주는 것도 좀 인증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신뢰도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인 일자리라든가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 기업의 입장이고요.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일단 좋은 차를 구매하는 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네. 들어서만 봤을 때는요. 근데 비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당연히 네.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현대기아는 비싸지 않다. 물량이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200가지의 어떤 점검을 통하는 게 다 비용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뭐 탁송 서비스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차를 갖다가 이걸 갖다 리뉴얼을 할 거겁니다. 네. 중고차를 구매해가지고 교체할 부품 교체하고 손해 보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들 급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중고업자가 차 몇 대 가지고 혼자서 운영하면서 그 협회에다 돈을 내는 비용하고는 차이가 클 겁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요.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결국은 시장이 양극화될 수 있죠. 믿을 수 있는 중고차를 사는데 믿을 수 있는 중고차가 약간 프리미엄급으로 고가의 시장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나는 50만 원, 100만 원이 정말 절실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지금보다 조금 오래된 중고차들을 보다 저렴한 가격 경쟁력으로만 판매가 되는 어떤 시장으로 양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현대기아차에서는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5년 10년. 타고 10만 이렇게 이제 네네. 그 기준을 정해놨다고 하는데 앞서서 자정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해주셨지만 이 시장에서만 이게 현대기아차를 살 수가 있는 것이 그 5년에서 아니죠. 10만.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중소기업의 네. 어떤 그 보호를 또 몇 년 동안은 자정 노력을 거쳐가지고 경쟁력이 생기도록 좀 보호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6년 동안 여러분들 본인들 자정 노력 못했으니까 다 죽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퍼센트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 중고차 판매 대수 중에 예를 들면 뭐 3%, 5%, 7% 뭐 이런 식으로 끊어놨어요. 네. 그래서 그 이상은 참여를 못하도록. 네. 다만 그게 현실성이 있겠냐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기아에서 중고차가 이만큼 거래되고 있는데 뭐 GM이나 아니면 르노 삼성이나 KG 모터스에서도 중고차가 거래되고 있는데 전체 우리나라 중고차 판매 물량의 퍼센트로 최대 몇 프로 이상은 판매 안 했다고 하는 걸 통합 플랫폼이 있겠느냐라는 네. 거죠. 결국 회사별로 그걸 관리하고 운영한다.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정도로 모든 중고차 시장을 우리가 독식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정확히 통제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중소기업들을 좀 육성하면서 보호하는 측면에 대한 이런 관리도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기업도 상생 방안을 어느 정도는 네네. 가지고 가면서 운영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기업 사실 그 대기업들 그리고 완성차 네. 업체들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이게 좀 먹거리가 되겠다 싶으니까 들어온 거긴 한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중고차 가격 올라가면 신차 가격을 방어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하다. 네네. 이게 사실입니까? 아, 맞죠. 예를 들면은 그 예전에 SUV를 제 지인이 구매한다고 했는데
뭐 GM하고 현대기아차 중에 보면은 현대기아가 실제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76% 정도 넘거든요. 안 돼도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10대 중에 6, 7대는 현대기아차니까 차별성을 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백 든 사람 지하철에서 만나면 신경질 나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색깔도 그게 그거고 매일 같은 차가 돌아다니니까 다른 회사 차를 사고 싶은데 네. 구매 가격은 뭐 한 비슷한데 이게 3년에서 5년 탔을 때의 중고차 가격을 비교해 보면 뚝 떨어지는 거고 3, 4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네. 거죠. 결국은 3, 4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다시 새 차를 구매할 때는 자기가 3, 400을 더 비싸게 치르는 효과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할 수 없는 현대기아로 돌아서는 경우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네. 결국 중고 시장에서 중고차 가격이 이제 품질이 보장되면서 적절하게 소비자로부터도 적절한 가격에 구매를 하고 또 이게 일반 중고차를 원하는 사람한테 판매가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내 차를 지금 구매를 했을 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내 차가 5년 탔어. 얼마에 팔릴지 정확히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격대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신차 구매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제 신차 가격 자체도 뭐 더 비싸진다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차량 가격이라는 것은 니즈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소비가 많이 촉진되고 차량이 부족하면 차량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소비자 가격이라는 것을 연식 변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결정을 하는데 가끔 보면은 미국 얘기를 뉴스에 나옵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도요타를 능가했다. 차량 가격이. 동급 차량이 그러면서 차량이 부족하니까 웃돈을 붙여서 판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요.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차량 출고가 18개월, 12개월 걸렸죠. 현대 딜러가 200만 원 더 주시면 제가 빨리 빼줄게요 했으면 뉴스에 크게 나오고 고발 나오고 대기업의 횡포 난리 났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그 어떤 약간의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요. 비싸서 손님이 몰리면 비싸지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테슬라 같은 경우 보시면 모델 이어나 업그레이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인기 있으면 200만 원, 300만 원씩 쭉쭉쭉 올려가지고 네. 몇 년 동안에 한 20, 30% 올리죠. 네. 그러다 차량이 안 팔리니까 갑자기 또 다운시키죠. 이런 식으로 가격은 더 조절될 수 있는데 현대기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중고차가 어느 정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생기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차량의 품질이거든요. 우리 차 품질이 인정이 받기 시작한다. 중고차 잔존 가치가 이만큼 높다. 그렇게 되면 신차 가격도 뭐 좀 신경을 써서 네.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물론 현대기아에서 들으면 난리 날 얘기겠지만 그렇게 보는 게 상식선이 네. 아닐까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신차도 결국에는 가격이 좀 올릴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것보다 네. 더 두려운 게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 현대 기아가 대기업이 중고차 중에 5년에 10만 프리미엄급 좋은 경쟁력 있는 그 차들을 중고차를 다 모았지 않습니까? 이거 국내 내수 시장의 일부만 풀고 혹시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내수 시장에서 쓸만한 중고차가 부족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야 6년 7년 돼서 15만 20만 원 20만 정도 뛴 오래된 차를 사기 싫어하는 고객층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차를 살 수 사겠죠. 있겠군요. 아니면은 쓸만한 중고차의 일부를 상당 부분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네. 조금만 남겨놓으면 경쟁이 붙어서 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이러한 어떤 물량을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중고차의 가격도 올리고 신차 판매를 늘리고자 하는 어떤 꼼수가 있으면 안 되지 않나. 네. 결국은 이런 부분도 저는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대기업이 진출을 해서 상생 방안을 가져오는 건 좋지만 뭐 꼼수를 가지고 뒤에서 네네. 어떻게 하는 것들은 또 네.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 그렇죠. 있다라는 그래서 지적을 뭐 해주시는 거네요. 내수 시장에서 네. 구매된 5년에 10만 네. 킬로의 중고차는 90%, 95% 이상을 내수 시장에서만 소화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걸어두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어떤 고통이 소비자나 네. 중고 매매업 모두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중고차를 구매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뭐 강매를 당한다던가 혹은 네네. 허위 매물을 산다던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대기업 완성차 업계가 이렇게 진출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하나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대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꼼수를 부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네네. 것 같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어떻게 좀 재편이 될지 좀 네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